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 상공, 아주 작은 물체가 하나 보입니다. 이내 세 가닥의 줄이 길게 늘어지더니 끝부분에서 낙하산 3개가 활짝 펼쳐집니다. 마치 민들레시아처럼 낙하산을 타고 속도를 줄이며 유유히 내려온 물체가 바다에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은 이 물체는 다름 아닌 달에 다녀온 우주선 오리온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선 오리온이 달 왕복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11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센터에서 발사돼 지구를 떠난 지 25일 10시간 54분 만에 지구로 귀환한 것입니다. 오리온은 이번 비행 중 지구에서 43만 8,570km 떨어진 지점까지 도달했는데, 이는 유인 우주선이 여행한 것 중 가장 먼 거리로 기록됐습니다. 이로써 나사는 인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가 인류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순간으로부터 50년 만입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오리온의 달 궤도 비행을 포함한 첫 번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미션에 등급을 줘야 한다면 A 등급을 주고 싶다며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심우주로 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테미스 미션은 인류를 달에 보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입니다. 아르테미스 미션은 사람이 달에 가기 이전에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달 궤도까지 다녀오는 42일간의 우주 비행 동안 우주선의 성능을 검증하고 우주 비행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선 실제 사람 대신 우주복을 입은 마네킹 3개가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아르투로 캄포스, 조아르, 헬가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제 마네킹은 상체만 있는 형태로 사람의 인체 조직과 비슷한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곳곳에 센서가 붙어 있어 우주 비행 중에 우주인의 몸에 미치는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마네킹 몸체의 표면이 아니라 실제 장기 위치인 몸체 안쪽에 붙여 정확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조하르와 헬가가 여성 마네킹이라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성의 신체 중 유방과 난소가 방사선에 약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여성 우주인이 함께할 예정이기에 여성의 신체에 관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우주인이 대다수였기에 여성 우주인에 대한 실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또 다른 핵심 기술은 우주여행을 마친 우주선이 지구로 재진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유인 우주선이 지구로 들어오기 위해 시속 4만 km로 대기권에 진입하면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뜨거운 열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열은 약 2800도에 달해 우주인들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주선 내부는 탑승하고 있는 우주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열을 견딘 우주선은 서서히 속도를 늦춰 큰 충격 없이 지표면에 도착해야 합니다. 오리온은 낙하산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며 바다 위로 착륙하는 스플래시 다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나사는 오리온5의 지구 귀환 과정이 완벽하게 이뤄졌다며 아르테미스 1호의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공 뒤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우선 발사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본래 2022년 8월에 발사될 계획이었지만 발사를 앞두고 기계 결함과 기상 문제로 4차례나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2022년 11월 5번째 도전 만에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된 오리온은 발사 뒤 5일째 달의 중력 영향권에 진입하며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났습니다. 본격적인 우주여행을 시작한 오리온은 태양 전지판 끝에 부착된 카메라로 지구와 달을 선명하게 촬영했습니다. 또 달 표면으로부터 약 130km까지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달 표면을 상세하게 찍은 사진을 한 번 더 지구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나사는 아르테미스 2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우주선에 마네킹이 아닌 실제 우주인 4명을 태워 달 궤도 유인 비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주인이 탄 상태에서 달의 중력의 힘을 이용해 우주선의 추진력을 얻는 플라이바이를 시도합니다. 아폴로 8호 이후 5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플라이바이를 시도하는 것은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비행하는 도중에 행성이나 다른 천체 가까이 다가가 중력의 힘에 이끌려 움직이고 이 힘을 이용해 우주선의 속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연료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더 멀리 효율적으로 가속할 수 있어
먼 우주로의 탐사를 할 때 자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나사는 아르테미스 2호에 탑승할 우주인 선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달 여행을 함께했던 마네킹 3남매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확인하고 2025년 9월에는 우주 비행사 4명이 유인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나아가 아르테미스 3호는 2026년 9월 발사될 예정이며 남녀 2명의 우주인이 달 남극에 착륙해 약 일주일 동안 체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인 비행을 준비하는 것은 2030년 이전에 우주 비행사가 달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단계로는 달 표면에 기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지에서 우주인들이 생활하며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고 또한 달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채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계획은 달 밖에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나 이주 계획은 물론 화성보다 더 먼 심우주로의 탐사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달이 중간 정류장 역할을 맡는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아주 먼 우주 비행을 위한 짐을 지구에서 꾸린다면 비행 가방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집니다. 우주인과 짐을 실을 로켓은 더 커져야 하고 그럴수록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달이 중간 정류장이 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대전에서 휴게소에 들려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먹을 것을 덜 챙겨도 되고 운전자는 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우주로 가기 위해 달에 들려서 쉴 수 있다면 꾸릴 짐과 체력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유인 비행을 준비하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위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5일 한국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펠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본래 시험용으로 제작된 이 탐사선은 달의 물과 얼음을 탐지하는 데 쓰일 나사의 특수 카메라를 비롯해 고해상도 카메라, 자원 탐사 장비 등 6개의 탑재체가 실렸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다누리가 목표한 달 임무 궤도인 100km에 안착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국이 되었습니다. 다누리는 달과 누리달을 합성한 말로서 2022년 시행된 달 탐사선 명칭 공모전을 통해 다누리로 확정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2030년 발사할 예정인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찾는 것입니다. 다누리에 탑재한 고해상도 카메라 루티가 후보지 49곳을 돌아보며 정밀 관측해 그 정보를 지구로 보냅니다. 과학자들은 이 정보로 착륙 가능성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30년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태극기를 꽂을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